안녕하세요. 달달 하나쌤입니다. 네, 오늘은 보건교육에서 보건교육 계획 및 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건교육 계획과 실시. 네, 보건을 우리가 교육을 할 거예요. 교육을 할 건데 계획을 세울 때 원칙이 있겠네요. 네, 보건교육은 전체 보건사업의 일부분으로 수행이 되어야 된다. 우리 전체 보건사업 하면 보건사업은 종류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생애, 네, 주기별 사업들 있죠. 네, 모자 보건 사업이나 영유아 예방 접종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 관리 사업도 있습니다. 질병 관리. 네, 또 건강 증진 사업 이런 것들도 있고요. 금연하고 영양 사업하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고. 정신보건에 해당되는 또 네, 보건 사업이 있습니다. 정신보건. 이런 많은 보건 사업에 교육을 할 때는 당연히 따로 놀면 안 되고 일부분으로 수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교육 계획 시 가장 먼저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니즈, 주민이 원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해야지만 사업률의 성과율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주민들의 요구가 아무래도 많이 반영이 된 교육일수록 훨씬 더 일상생활에 와닿아서 수행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주민의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네, 그 지역 주민이 살면서 문화적인 배경이 생겼을 텐데 그 지역에서는 짠 음식을 잘 먹어요. 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문화예요. 그런 문화에서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라고 아주 단호하게 교육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지역 분들이 왜 짠 음식을 먹게 되었는지 아니면은 왜 양의학보다 한방의학에만 좀 의존한다든지 이런 문화가 있을 겁니다. 한방의학. 문화가 있을 건데 이런 문화를 이해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육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보건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네 번째, 주민과 함께 계획하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건 교육을 해서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야 될 사람들은 지역 주민이니까 주민과 함께 계획하는 거 중요하겠고요. 그분들의 실정에 맞게 보건교육 실시하는 거 좋겠죠. 네, 그 다음에 필요한 경비는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합니다. 우선순위. 네,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머니가 들어가죠. 네,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는 게 중요하겠다. 네, 여섯 번째,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겠네요. 네, 학습의 결과를 목표로 서술을 한다. 그리고 실천 가능해야겠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목표를 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천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 중심의 학습 목표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굉장히 명료한 행동용어로 진술하는 게 좋겠고요. 한 개의 목표 속에 하나의 각 학습 결과만 도출한다. 그리고 보건 교육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해야 돼요. 우리도 또한 공부를 하고 나면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과를 이루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를 토대로 다시 또 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나면 보건 교육을 하고 나면 반드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립해서 제 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교육의 실시 절차. 교육을 할 때는 도입, 전개, 종결의 단계로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도입입니다. 도입은 10에서 15%의 비율로 이루어지고요. 이 단계에서는 대상자들의 관계 형성 그리고 주의 집중 이런 것들로 학습 동기를 이거 하고 싶다. 이거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학습 동기를 굉장히 높여주는 단계가 도입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전개입니다. 도입에서 넘어가면 전개 단계가 되겠고요. 이때는 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70에서 8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전개, 본격적으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전개가 되겠습니다. 전개에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종결입니다. 종결의 비율도 10에서 15%이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전개다. 전개. 종결 마지막은 이때는 내용을 요약해주고 정리해주고 해서 대상자들이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단계가 이때가 되겠다. 그 다음은 보건교육 평가입니다. 평가는 어쨌든 우리가 교육을 했으면 계획 단계에서 설정해둔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측정하는 단계, 그리고 분석하는 단계, 이때가 보건교육의 평가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가 기준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해놓은 게 있어요. 평가 기준. 기준입니다. 기준. 평가 기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나눠놨는데요. 우리가 절대평가는 어떤 거예요? 절대평가는 90점 이상이면 A 줄게 하는 거. 80점 이상이야. 네가 80점 이상 맞았으면 B 줄게 하는 게 절대평가죠. 그래서 이 절대평가는 어떤 기준치에 도달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러면 목표에 도달했는지 평가하는 게 절대평가가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 그러면은 그걸 하고 나서 내가 기준을 마련한 게 70점인데 그 이상 맞으면은 수료증 드릴게요 하는 거는 절대평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너는 목표 달성했어? 목표 달성했니? 이거를 물어보는 게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응급처치 ABC 단계를 모두 할 수 있으면 합격 이렇게 해서 수료증 발급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평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목표지향평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기준에 따른 분류. 두 번째는 상대평가입니다. 이거는 기준지향평가예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기준에 비추어 보아서 그것이 기준보다 높다 낮다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번 보건교육 시험에서 상위 30%가 기준이야. 30% 안에 들어가면은 상위권이야 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 그룹의 기준은 어쨌든 30%로 맞춰놨지만 잘하는 그룹이면 이 30% 안에 들기가 힘들겠죠. 못하는 사람들만 모아놨을 때 또 30%의 점수 기준치도 틀리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기준에 맞춰 놓은 것에서 높다 낮다를 평가하는 게 상대평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너는 몇 등이야? 너는 거기서 그래서 몇 등 한 거야? 이게 상대평가, 평가 기준에 따른 분류에서 상대평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수료증 발급 예시로 아마 문제에 많이들 나올 거예요. 이거는 절대평가에 해당이 되고 어떤 기준에 딱 맞춰서 높다 낮다를 평가하는 건 상대평가가 된다. 그 다음은 평가 시기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시기. 교육 전에 평가하는 건 진단평가예요. 그래서 대상자의 특성, 흥미, 성격, 적성, 기능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에 맞는 우리가 수업 전략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교육 전에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진단평가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새로운 학년 시작 전에 우리가 진단평가를 해보죠. 진단평가를 해봐서 어느 정도의 학습 성취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돼요. 이번에 친구들은 어떤 성적을 가지고 있다.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수업의 난이도를 전략을 좀 마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단평가는 교육 전에 하는 평가이다. 그 다음에 형성평가. 이거는 교육 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학습자들의 수업 능력이나 태도, 학습의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나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교재의 적절성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우리 수업을 했다라고 어떤 이런 보건 사업이나 이런 것들 말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했을 때 수업을 한 단원을 나가고 나면 형성평가를 한번 시험을 볼게요 하고 선생님이 시험을 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보고 나면은 선생님이 어느 정도 학습에 이해하고 아이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어느 정도 이루어냈구나 하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교육 중에 보건 교육 중에 하는 평가가 우리가 형성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평가. 총괄평가는 교육 후에 하는 평가예요. 그래서 학습 대상자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떤 성취 수준을 달성했는지 측정하려고 하는 게 총괄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환경평가에 따른 유형입니다. 투입평가. 이건 어떤 자원이 투입되는 거겠죠. 그래서 운영 주체자의 역량을 검토한다. 그 다음에 교육 목표 성취를 위한 전략 실행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우리 투입평가가 되겠어요. 투입평가. 그 다음에 과정평가. 과정평가는 실천 계획이나 실천 과정, 그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 과정평가가 되겠습니다. 성과평가는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교육 과정, 이 교육이 실행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측정하는 작업이 결과를 보는 게 성과평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한테 우리가 6개월간의 운동요법을 실천하도록 교육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은 6개월 후에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성과, 평가, 결과를 평가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방법과 척도 평가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평가 방법에서 구두 질문. 이거는 말로 물어보는 질문법이죠. 그래서 교육자가 말로 질문을 해서 대상자가 올바로 이해했는지 대답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구두 질문법. 그 다음에 질문지법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용어에서도 잘 드러나네요. 질문을 서면화시켜서 지표로 응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관찰법입니다. 이것 또한 잘 드러나요.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학습 활동을 관찰을 해가지고 학습의 변화량을 매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건 관찰법이겠어요. 우리가 임산부들에게 모유 수유하는 방법을 교육을 했다. 그러면 실제로 평가할 수 있겠죠. 관찰을 통해서. 신생아 목욕법도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방법을 단계별로 해서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은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관찰하면서. 그리고 당뇨병 환자 대상에 인슐린, 자가주사, 스스로 셀프로 주사를 하는 교육을 시행을 하고 기술이 어느 정도 익혀졌는지 평가하는 거 다 관찰법에 해당이 된다. 중요한 예시들입니다. 그 다음은 평가 척도입니다. 평가 척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쓰이는 게 누적 척도와 그 다음에 평정 척도가 있네요. 그러면 평정 척도, 누적 척도가 뭔지 좀 볼게요. 누적 척도는 뭔가 쌓이는 거잖아요.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문항을 난이도에 따라 배열을 해서 일련의 문항 간에 순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예시 들어서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쉽겠네요. 그래서 1단계는 나는 외국인과 같은 나라에 살 수 있다. 그러면은 했어요. 같은 나라에 살 수 있어요. 그죠? 2단계는 나는 외국인과 이웃사촌으로 지낼 수 있다. 지낼 수 있어요. 점점 더 가까워지네요. 누적돼요. 나는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죠. 이렇게 누적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3단계의 예라고 우리가 하면 1, 2단계도 당연히 예일 것이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누적 척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거트만 척도라고도 한다. 두 번째는 평정 척도입니다. 리커트 척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우리 설문지 많이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0점부터 4점까지 놓고 제일 높은 4점이 매우 좋아한다. 그 다음에 좋아한다,
보통이다, 좋아하지 않는다,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가 내용을 숫자나 내용으로 연속선 위에 분류하는 측정 도구, 얘를 평정척도라고 합니다. 평정척도, 네, 리커트 척도라고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데 커트, 점수 커트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점수 커트 1점, 2점, 3점, 4점 이렇게 매길 수 있는 거. 얘는 단계별로 누적이 되는 거.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평가 도구에서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 실용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네, 신뢰도는 믿을 수 있는 정도겠죠. 그래서 교육 내용을 일관성 있게 평가했는지 보는 거. 그래서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를 도출했을 경우 우리는 굉장히 믿을만하다. 반복 측정했는데도 결과가 똑같아. 아주 믿을만하군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신뢰도입니다. 네, 타당도는 검사 도구가 측정하려고 하는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도, 그래서 교육 내용에 적합한 문제를 가지고 평가했는지 타당한가, 적절한가 이것들을 보는 게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객관도는 평가자의 객관성 부족으로 평가 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나타나는 정도로 우리가 객관도라고 하고, 네, 실용도는 평가 방법이 얼마나 쉽게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를 실용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보건교육 계획 시 원칙으로, 계획을 세울 때 원칙으로 옳은 거 했어요. 1번에 대상 주민의 실정에 맞는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했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세모 한번 해보죠. 네, 2번 필요한 경비는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했는데 뭐니 돈 어떻게 해요? 선착순이 아니라 그렇죠. 우선순위, 네,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가 배정한다 했어요. 3번 전체 보건사업과는 무관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되어 있는데 무관하게 아니죠. 우리가 전체적인 여러 가지 보건사업의 일부분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일부분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네 번째, 평가계획은 평가 시점에 수립한다 했는데 평가를 할 수 있는 이 평가 계획 자체도 평가를 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것도 틀렸어요. 그죠? 5번. 평가 후에는 재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그랬는데 아니죠. 네, 평가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재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번에 맞나 안 맞나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했던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대상 주민의 실정에 맞는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네, 2번 보건교육 내용 선정 및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1번 교육 목표는 포괄적으로 작성한다 했는데 너무 포괄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천 가능할 수 있게 우리가 수행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2번 교육 내용 선정 시 교육자의 흥미를 우선 고려한다 했는데 좀 애매하네요. 그죠? 교육의 내용을 선정할 때 교육자의 흥미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게 우선이라는 말이 적절하진 않겠습니다. 이걸 제일 우선해서 고려할 수는 없고요. 3번 학습 목표의 난이도를 높게 계획한다. 높게가 아니겠네요. 실천 가능하게 계획해야겠고 4번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 맞네요. 그죠? 5번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다 했는데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라 주민에게 우리가 보건교육을 할 거라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또 명료하게 알아듣기 쉽게 해야겠죠. 그런 행동 용어를 사용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좋겠습니다. 답은 4번이겠네요. 3번 폐암 사진을 보여주고 흡연 위험성과 금연의 긍정적인 면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금연 교육의 단계로 오른 거였어요. 보건 교육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흥미, 긍정적인 면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 가지고 주의 집중으로 학습 동기 이런 것들을 높여줄 수 있는 단계
시작하는 이 도입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겠다 했죠. 도입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전개 단계가 되겠고, 이 전개 단계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교육 활동 하는 시기가 요때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종결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이때는 뭐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해서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단계가 종결 단계였죠. 그래서 전개 단계에서는 보통 70에서 80% 비율로 해가지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교육 활동을 하는 시기가 전개 단계고, 이런 긍정적인 면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뭐 위험성도 이런 것도 알려주게 해서 학습 동기를 높여주게 하는 단계,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단계, 도입 단계가 되겠습니다. 4번 감염병 예방교육 후 평가 기준 점수인 70점 이상의 학생에게 모두 수료증을 발급하였을 때 이에 해당하는 평가 유형이었어요. 어떤 목표에 도달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 절대적인 기준치를 딱 주고 여기 이상이면 70점 이상이면 수료증 줄게 하는 거 절대평가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5번 보건교육 실시 전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하여 이에 맞는 수업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 유형은 했어요. 그래서 보건교육을 실시 전에 하는 평가 유형이래요. 뭐였어요? 교육 전에 하는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진단평가 한다 그랬죠. 진단평가를 떠올리면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실시 전에 하는 거, 진단평가, 교육 전에 평가를 해서 수업 전략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이때 하는 거다. 그리고 형성평가는 교육 중에 하는 거, 교육 중에. 그러면 교육 후에 하는 건 총괄평가, 교육 후에 하는 건 총괄평가가 되겠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